이 책 10분 만에 핵심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눈으로 빠르게 읽는 속독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만 읽고도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독서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 영상으로 분명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단 한 번만 해봐도 이 방법이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걸 바로 알게 되실 겁니다. 느리게 읽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장을 똑같은 비중으로 읽습니다. 빠르게 읽는 사람은 핵심과 부연 설명을 구분합니다. 저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한 문장도 놓치지 않고 읽어야 뭔가 제대로 읽은 것 같고 그래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읽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정작 기억에 남는 건 얼마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책을 두 번째 읽었을 때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읽을 땐 모든 문장을 빠짐없이 읽었는데 두 번째 읽을 땐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중요한 부분만 찾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의 핵심이 더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읽으면 시간을 훨씬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책을 쓰는 사람들도 핵심과 부연 설명을 구분합니다. 책의 20%가 핵심이라면 나머지 80%는 그 핵심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80%를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20%를 읽으며 뼈대를 세우고 나머지는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읽었어요. 이렇게 하면 충분히 맥락을 이해하면서도 읽는 시간은 줄이고 기억에 남는 핵심은 최소 30에서 40%는 더 오래 남아서 정말 효율적인 독서가 됩니다. 만약 과거에 저처럼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노력으로 읽는 분이 계시다면 이 방법으로 딱 한 번만 실험해 보세요. 단 한 번만 해봐도 이 방법이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걸 바로 알게 되실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모든 문장을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느리게 읽는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읽는 사람은 목차를 먼저 봅니다. 어떤 책들은 서론과 배경 설명이 너무 길어서 본론에 닿기까지 답답하게 느껴지잖아요. 중요한 이야기가 어디쯤 나오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읽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집중력도 흐려지고 책이 점점 지루해집니다. 그런데 이럴 때요, 책을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색칠 공부하듯이 틀을 잡고 채워나가면 한결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체 그림을 먼저 살펴보고 색칠을 시작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어떤 색을 칠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밑그림은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그때부터 책을 읽는 방식을 바꿨어요. 처음부터 읽지 않고 먼저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목차를 훑어보면서 책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는지 확인한 다음 결론을 먼저 읽어서 핵심을 빠르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문을 읽으면 불필요한 설명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도 내용을 훨씬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 모든 문장을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먼저 큰 틀을 잡고 핵심을 중심으로 읽어보세요. 책은 단순한 글자의 나열이 아니라 구조가 있는 하나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그 구조를 먼저 이해하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책의 목차를 함께 보면서 제가 책의 흐름을 어떻게 잡는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한번 그대로 풀어볼게요. 누군가의 과정이 곧 가치가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목차를 볼게요. 1장을 보고는 프로세스가 왜 중요하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고요. 2장에서는 언제 이런 게 필요할까? 하고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3장에서는 정답을 버려야 하는구나 라는 메시지가 느껴졌고요. 4장을 보면서 이제 실천 방법을 알려주는구나 하고 흐름이 연결됐어요. 5장에선 커뮤니티가 왜 중요한지도 다루네 싶었고 6장은 과정만 강조하면 위험하다는 경고구나 하고 받아들였어요. 7장을 읽으며 마지막엔 과정이 어떻게 무기가 되는지 나와 연결된 사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빅 히스토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두껍고 어려워 보이지만 목차만 잘 봐도 전체 흐름이 쏙 들어와요. 1장을 보면서는 완전 처음부터 시작하는구나. 2장은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3장을 보고는 살아있는 것들의 시작이네. 4장은 드디어 사람이 나왔다. 5장을 보며
아, 이제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네. 6장에서 9장은 지금부터 본격적인 문명 이야기구나 싶었고요. 10장에서 11장은 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12장은 이건 진짜 지금의 이야기네 고요. 13장을 보고는 이게 끝은 아니고 앞으로의 이야기까지 생각을 끌어가 주는구나 했습니다. 이렇게 목차만 훑어봐도 전체 이야기를 시간 흐름에 따라 알려주는 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책도 목차를 보면 흐름이 잡히고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두꺼운 책이 좀 더 친절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느리게 읽는 사람은 한 권만 읽고 끝내고요. 빠르게 읽는 사람은 같은 주제의 책을 묶어서 읽으며 핵심을 더 빠르게 흡수합니다. 예전에 저는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나면 이 주제의 책은 읽어봤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읽은 책들은 이해가 깊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기억이 흐릿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뭔가 배운 것 같긴 한데 막상 필요할 땐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같은 주제의 책을 연달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랬어요. 그때 리더십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요. 책을 다 읽고 나니까 그럼 어떤 성격이어야 좋은 리더가 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심리학 책을 찾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 리더십은 리더 한 사람의 성격이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리더가 있는 조직 전체의 분위기나 시스템도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걸 알고 나니까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럼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면 리더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조직 행동에 대한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제야 리더십이 단순히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환경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한 권을 읽고 끝내면 개별적인 정보로만 남았는데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읽으니까 공통되는 핵심 개념도 보이고 저자마다 강조하는 차이점도 선명해졌습니다. 그때 아, 책을 읽을 때도 연결지어 읽어야 더 효과적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렇게 읽다 보면 더 궁금한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한 권만 읽을 때는 몰랐던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다음 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흐름이 생겼고 책이 단순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맞는 방식으로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처럼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이렇게 하니까 책이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예전엔 한 권을 끝까지 읽고 나면 왠지 허전했는데 관련된 책을 찾아 읽으니까 아, 이게 저 책에서 말했던 개념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덕분에 책을 읽어야 한다는 부담도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꾸준히 책을 읽어오긴 했지만 한동안은 읽고도 머리에 남는 게 없다는 생각에 정말 허무하고 힘이 빠질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니까 책이 머릿속에서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만약 저처럼 딱 한 권 읽고 끝내는 스타일이라면 같은 주제의 책 한 권만 더 읽어보세요. 책을 더 많이 읽자는 게 아니라 그냥 덜 답답하게, 덜 허무하게 읽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한 권만 읽고 끝내던 습관을 바꾸고 나서야 책 읽는 게 조금 덜 서툴러졌어요. 지금까지 저처럼 책을 열심히 읽는데 기억이 흐릿하거나 책 한 권을 읽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 느꼈던 분이라면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방법들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당장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직접 해보시면 저처럼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